IT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T 이슈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고 좀 짤막짤막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들이 있으니까 의미에 집중하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애플의 통장이 나왔다는 이야기 전해드린 적 있었어요. 국내에서 등장한 건 아니고 이제 해외죠. 외국에서 등장을 했고 미국에서부터 먼저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금리가 4.15%입니다. 4.15%면은 이게 낮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은 이게 4%대 금리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애플이 이걸 딱 내놓게 되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죠. 꽤 많이 기대가 됐었는데 예상은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성과가 나온 것들을 포브스에 올라온 기사를 좀 보게 되니까 이 고금리 저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출시 4일 만에 9억 9천만 달러, 국내 돈으로는 거의 1조 정도가 몰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1조 3,200억 원을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벌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돈은 아니죠. 모아놓는 돈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걸 운용할 수 있을 만한 게 생기게 된 겁니다. 야, 대단한 애플이다.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애플 원래 서비스 안에서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또 있고 수수료도 없어요. 게다가 최소 예금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돈을 맡겨놓기만 하게 되면은 4.2%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가입해야죠. 저도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당연히 가입을 했을 것 같아요. 관건은 이제 이렇게 모은 현금으로 애플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이 은행이 탄생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 좀 찾아봐야 될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네이버 페이 통장. 한국에서 통장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억하기에 우리나라의 애플 통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였었는데 선불 충전금이 네이버페이 머니에 대한 것들이 이게 거의 금지가 됐어요. 규제에 발목 잡힌 애플판, 한국판 애플 통장 5개월 만에 가입 중단 얘기가 나왔었죠.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이었었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최대 연 4% 정도 이자를 주고서 3% 정도 결제액을 적립을 해줬으니까 꽤 괜찮았던 서비스였거든요. 저도 가입할까 말까 좀 고민했었었는데 그냥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용하지 못한다. 삼성 통장 안 된다고 이런 기사가 떠가지고 지금 제재를 받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하고 싶을 거거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더 나오게 될 거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다음 행보도 기대해 봐야죠. 자, 두 번째 소식은 이게 좀 의미심장한 소식이에요.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구글에서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검색을 해보니까 뉴욕타임즈에 그대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좀 넣어놨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딥러닝 방식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으세요. 실제로 이분이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다 딥러닝 방식으로 바뀌었죠. 이미지넷에서 했었던 시합에서 우승을 하면서부터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 책, 챗 GPT, 질문하는 인간 답하는 AI에도 잘 나와 있죠. 어쨌든 그게 나왔었는데 이분이 이제 10년 정도 넘게 일했던 겁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퇴사하기로 했대요. 지난달에 사직서는 낸 상태라서 이제 나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이 좀 이슈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좀 의미심장하죠. 생성 AI로 가짜 이미지와 텍스트가 많아져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 라는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연구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통제가 필요한데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알아야 돼요. 구글을 떠나야지 이제 본인이 저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프린팅 교수님이 퇴사하고 난 다음에 AI 완전 반대론자로 돌아서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무게감 있는 분 아닙니까? 규제를 비롯해서 보안 문제라든지 윤리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언급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챗 GPT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GPT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계속 써보면서도 신기하다. 너무 빠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빠른 것들을 느끼면 느낄수록 진짜 단추 하나만 누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고 끝을 보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봤던 많은 SF와 것들이 있죠. SF 소설들과 영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무섭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 빨라야 되는가 생각도 드는데 근데 세상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 또 얘기 드린 건 진짜 먼 미래에 인류가 멸망을 하게 된다면 그 생각 한번 해봅니다. 터미네이터가 나타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빠르다 보니까 쫓아가기도 힘들고 모르겠다 더 이상 귀찮으니까 처음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번에 제프린튼 교수님의 퇴사가 그냥 받아들여지진 않고 생각할 게 굉장히 많다로 봤습니다.
퇴사했다는 얘기하니까 이제 구글에서는 또 이제 바드부터 시작해갖고 쭉쭉 뽑아내야 되는데 어떤 게 나오게 될지 구글이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GPT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삼성전자에서 GPT 사용 금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허용하는 게 좀 애매하긴 했을 겁니다. 지난번에 또 이슈가 터졌었죠. 지금 얘기는 회사 컴퓨터와 개인 태블릿, 휴대폰에서도 접속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삼성이나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내에 들어가게 될 때 태블릿에 보안 스티커를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죠. 스마트폰에도 그렇고 이제 카메라 앱을 실행하지 못하고 특정 사이트가 차단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나올 때 밖에 나올 때는 이제 다 떼기 때문에 다시 자기 스마트폰 기능을 온전히 쓸 수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보안 문제가 큰 곳들은 해야 되는 거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GPT가 막히게 됐으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외부에서는 GPT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점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내부에서는 사용하기도 그렇고 아니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자체적인 보안 조치가 제대로 마련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차단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문서를 번역한다라든지 문서를 요약한다라든지 이 OA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공지능 도구도 개발 중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더 큰 문제로 제가 보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조금 있으면 코파일럿을 정식으로 오픈하잖아요. 코파일럿,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하고 여러분들이 말을 걸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작업들인데 생각해보시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엑셀 데이터를 수식으로 만들 때 매출 데이터 만들어야 돼요. 좌로 우로 하면서 셀 쫙 맞춰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내린다는 거는 입력하자마자 얘가 학습해서 바꿔준다는 얘기잖아요. 끊임없이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야,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사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일 텐데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조직들은 또 그걸 쓸 겁니다. 쓰는 조직과 안 쓰는 조직에 비하게 되면은 점점 어떻게까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은 예전엔 파워포인트가 없던 시절에는 이 전지에다가 썼잖아요. 전지에다 쓰는 거. 근데 지금 파워포인트가 하게 되니까 버튼 한 번 누르면 넘어갑니다. 당연히 후자가 편하죠. 이런 정도로 갈리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점 보안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찬사를 보내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저도 당연히 GPT 사용하는 건 정말 너무 편해요. 하지만 찬사의 이면에는 모든 기술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으니 빠르게 많은 기업들이 방향을 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삼성전자 GPT 사용 금지 얘기 나왔었고요. 제프 린튼 교수님이 퇴사하셨다는 이야기, 마지막에 애플의 4.15%짜리 저축 1조를 달성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